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오늘 16회 안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죠. 엘리베이터 피트입니다. 저 밑에 이제 엘리베이터 케이지가 보이고 수십 가닥의 튼튼한 와이어가 이제 쭉 다 늘어져 있네요. 저 쇠줄로 엘리베이터 케이지를 올리고 내리고 뭐 하면서 원하는 층까지 운반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케이지가 오르고 내려야 하는 저 통로에 층층마다 철근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2층도 그렇고 저 밑에 보시는 저 밑에 층도 막혀 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실제로 슬라브, 철근, 배근 해놓은 상태의 사진인데 콘크리트 타설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엘리베이터 피트가 오픈되어 있어져야 하는데 철근, 배근이 저렇게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서 철근, 배근 해놓고 저렇게 이제 타설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 추락하지 말라고 저렇게 합니다. 뭐 2층에서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뭐 15층, 20층, 30층 되는 아파트 저 위에서부터 저 지하층까지 다 뚫려져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피트는. 거기서 사람이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베이터 피트 층층마다 사람 추락 방지를 위해서 저렇게 철근 배근을 다 해놓습니다. 나중엔 잘라요. 이렇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되기 직전에 보통 뭐 저는 늘 하루 전에 무조건 해라, 하루라도 더 존치시켜놔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하루나 이틀 전에 저렇게 자릅니다. 산소 용접기를 갖고 와서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다 잘라내요. 이쪽 거 저쪽 거 잘라내서 철근을 띄어내는 거죠. 전체 엘리베이터 피트의 매 층마다 다 저렇게 합니다. 밑에서 바로 위에 층의 철근을 지금 절단하고 있는 모습인데, 위에서 밑에는 또 자르지 말라 그래요. 이 사진처럼. 저렇게 자르다 보면 뭐 저게 훨씬 편한데, 자를 땐 편한데, 쭉 자르다가 보면 내가 힘주고 있는 철근까지 그냥 자를까봐, 그러면 또 한 개 층이지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까지도 세심하게 현장에서 좀 대비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내부의 모습인데, 창호가 설치되기 전에는 틈새 없이 저렇게 안전망을 아예 그냥 싹 다 쳐버려요. 앙카를 콘크리트 이 옆면 여기다가 그냥 깊숙이 박아요. 앙카는 어느 정도 두께, 어느 정도 깊이를 박아라 이런 것까지 다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충격에도 견디도록 아주 튼튼하게 저렇게 이제 박아놓죠. 그래서 잘 찢어지지도 않는 그런 재질의 튼튼한 방호망을 저렇게 칩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모든 창호마다, 유리창이 끼워져 있기 전에는 모든 창호마다 다 저렇게 해놓고, 저 부분에 창호가 들어가기 직전에 저걸 해체하고 바로 창호 끼고,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합니다.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높이에는 이런 망을 쳐요. 혹시 뭐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망이 좀 받아줘야죠. 이렇게 출렁하면서 받아주죠.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뭐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목적의 그런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그걸 칩니다. 옹벽 부분의 모습인데, 이런 곳에처럼 사람이 가까이 가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담부, 이런 데는 또 다 난간대를 쳐야 됩니다. 망까지 쳐서 더 안전하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건물의 담부에도 당연히 본공사 난간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임시 난간대를 다 설치합니다. 계단용 임시 난간대도 있고요. 옹벽용 난간대도 지금 보고 계세요. 다 어떤 뭐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뭐 안전 시설이죠. 이 밖에도 많은데, 추락이 제일 큰 유형이기 때문에 추락에 대비하는 안전 시설물이 가장 많습니다. 저쪽 멀리 있는 동에 낙하물 방지망도 보이실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동은 돌 지금 다 붙이고 완료된 상태네요. 3층 이하로 외벽에 돌 붙이는 작업 다 끝났고 코킹까지 다 쏜 상태.
그래서 외부, 돌 붙이는 외부 비계까지 다 해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네요. 단부의 난간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는 이렇게 이동용 사다리도 설치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잘 설치해 놓은 난간대를 애써 타고 넘느라고 더 위험한 광경이 저렇게 벌어지는데, 저 부분은 아마 통행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근로자분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는 곳은 난간대만 쳐서는 안 되고 방금처럼 통행을 위한 사다리나 이런 설비를 해놔야지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 곳에 난간대 설치가 불가한 곳, 이것도 많죠. 이런 곳에는 안전대라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 지금 이렇게 메고 있죠. 어깨 그리고 벨트 쪽으로 걸어져서 메고 있는 저런 안전벨트, 저걸 안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락하기를 걸 대비해서 어디다가 걸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진은 안전대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1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렇게 이제 안전 블럭이라고 해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모습 보실 텐데, 저거를 이용해서 저기다가 걸어놔요. 그럼 저거는 이제 쭉 빼면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다 빠져요. 3m, 5m 정도 이렇게 줄이 슬슬 빠지다가 힘을 줘서 갑자기 탁 당기면, 왜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이렇게 딱 멈춥니다. 힘이 딱 가해지면.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추락하는 그 경우를 가정을 해서 속도가 쫙 높아지면 딱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안전장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이 근로자분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진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는 중인데, 뭐 보시면 안전벨트를, 그 안전고리를 어디다가 걸 곳이 없어요. 예. 이런 건 뭐 즉시 작업을 중단해서 멈추고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에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만을 감시하는 안전감시단을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깽폼을 타워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깽폼 타워로 줄 달아서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올린다고. 지금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데, 맨 밑에 층에서는 저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왜냐면 뭔가 떨어질, 콘크리트 그 돌덩어리 하나만 떨어져도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밑에 사람을 일체 다니지 않도록, 여기 올릴 땐 여기서, 또 옆에서 올릴 땐 옆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니면서 하부 통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위험한 사진인데, 깽폼을 인양하다가 떨어졌어요. 예.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탈락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공종 중에 이 공종이 단연 뭐 제일 높은 곳에서 일하는 공종인데, 사진은 건축 시공과정 30일 중에 26번 도장공사에서 보셨던 사진인데, 우리 현장에 외부 도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밧줄에 매달린 의자 같은 판, 뭐 저걸 달비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 달비개에 지금 넘어가서 딱 앉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로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2중, 3중으로 묶어 놓고요. 도난방지용 그 자물쇠 이것도 해놓고요. 명찰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실명 표시도 해놔서 아무나 풀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저기에 그 걸었던 저 고리, 저걸 청소용 고리라 그러는데, 왜 청소용 고리냐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도 저기에 로프를 걸고 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아예 본공사에 매립을 시켜 놓습니다. 철근에 아예 매립을 시켜놔요. 굉장히 긴 스텐 봉을 철근에다가 다 엮어서, 그리고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치기 때문에 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매립을 해놓죠. 그래서 작업하는 순서를 보시면
2곳 이상 묶어요. 한 줄 하나가 풀리더라도 나머지 한 곳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2점 지지 이상 그렇게 해서 묶어 놓고요. 두 번째, 발판을 가져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난간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난간대가 사람 가슴 높이까지 있잖아요. 이거 타고 넘어가다가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판을 가져다 놓습니다. 2번. 그걸 올라 밟고 넘죠. 3번, 안전대를 걸고, 현장에서는 코브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뱀 코브라처럼 생겨서 코브라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걸어요. 보조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비계에 탑승을 해서 아까 보셨던 대로 내려가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도장 롤러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훅기라 그래서 그걸로 뿌렸었는데, 이렇게 분사되는 걸로 뿌렸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환경이 좀 강화되면서 일체 못 씁니다. 이 롤러에다가 묻혀서 다 이렇게 비벼가면서 작업을 하죠. 작업성은 훨씬 훅기가 분사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롤러로 작업을 하니까 작업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만큼 로프 타는 시간도 더 많고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프가 반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도장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맨 위에 보면 저렇게 줄이 닳을 수가 있어요. 그 콘크리트 면, 모서리면에 줄이 닿아서 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난간대의 모서리와 닿는 면에 보호 커버를 저렇게 꼭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줄인데, 생명 로프는 두 줄입니다. 본 줄, 자기가 이제 매달려 있는 줄, 달대가 매달려 있는 줄, 그게 있고요. 그 옆에 보조 로프가 또 항상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로프가 혹시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달대에서 뭐 추락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브라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매달려 있어서 보조 로프로 사람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항상 저렇게 두 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 로프는 2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조 로프는 16m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렇게 주기적으로 로프 두께와 뭐 로프가 닳지는 않았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뭐 이런 걸 체크해 주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추락 사고가 꼭 저 높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세대 내부 공간이 사람 키가 안 닿잖아요. 천정고가 2.3m입니다. 그 바닥에서부터 석고보드 친 천정까지가 2.3m예요. 아파트 하나의 층고는 2.8m예요. 슬라브 바닥에서 위층 슬라브 바닥까지의 높이, 이건 이제 2.8인데, 슬라브 바닥에서 기포 방통 치고 바닥 미장하는 거 올라온다 그랬어요. 천정은 배관들 다 지나가고 천정 석고보드까지 친다 그랬어요. 그 위에 도배하고요. 이 바닥 미장한 상태와 천정 석고보드 이 간격, 요 높이를 천정고라고 합니다. 이게 2.3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하면 손 뻗어서 높은 곳까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1m나 1.2m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발판, 이게 현장에서는 뭐 어느 공정이나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말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길이, 높이, 발판의 폭은 얼마 정도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 2m 정도 폭이 되거든요. 2m 정도 폭이 되면 여기서 작업하고 쭉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하다가 헛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끝단에 내가 끝에 왔구나라는 걸 감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저런 고무 풍선 같은 게 있는데, 저걸 밟으면 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렇게까지 이제 해줍니다. 또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또 주로 이제 망치를 많이 쓰잖아요. 현장에서는 망치로 타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못이든 이물질이든 눈으로 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눈 보호를 철저히 이제 해줘야 됩니다. 보안경이 최고죠. 고글처럼 쓰는 타입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아예 안전모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모 일체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전모 끝에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왜 공군 조종사들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내려와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건데, 안전모 일체형으로 딱 내려와서 뭐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망치질할 일이 있으면 이거 내려서 망치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보호구도 있다. 현장에 위험물질도 많습니다. 인화물질도 있고요. 겨울철에 물 얼지 않게 하는 목적의 방동제, 이것도 위험물질이죠. 이런저런 위험한 물질은 다 모아서 잠금장치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 딱 잠궈놓고 관계자만 열 수 있도록, 아무나 꺼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 관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시건장치라고 이제 했다가 구독자분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시건장치는 일본 말이니까 잠금장치라고 써야 맞다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오늘은 잠금장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안전 지침이나 위험한 행동에 대한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 관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보는 모습은 일반적인 현장의 아침 모습입니다. 좀 더 잘 느끼시라고 크게 한번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한 뭐 200명 정도 모여 있고요. 아침 체조 끝나고 단상으로 밀착해서 모여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게 건설 현장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치는 사람 한 분도 없이 현장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다 마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현장의 의무죠, 의무. 예. 그래서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다 모아놓고, 오늘 주요 공정은 어떤 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느 위치에서 위험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갈 때는 특히 보행에 조심하세요. 여기는 깽폼 해체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뭐 해체합니다.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안내하고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안전 행사인데, 앞으로 어떤 위험한 공정이 우리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안내도 하고요.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았던 안전 수칙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이런 거 잘 안 지켰네요.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는 교육도 하고요. 또 모범이 되는 우수 근로자를 찾아서 포상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한 10만 원 상당의 안전 용품을 이제 선물로 주로 드리는 편이었었는데, 공종이 많아지고 근로자분들이 많아지면 한 5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매달 이렇게 포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은 뭐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되어져야 하는 그런 일인 거죠. 다음 시간에 사업 승인 조건, 이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업 승인 조건이란 게 뭐냐면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주변 도로는 뭐 어느 도로를 어떻게 뭐 확장 공사 해야 됩니다. 학교는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증축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뭐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이거 뭐 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안전관리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